자,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미라클 나잇. 자,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 미라클 나잇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 정말 따뜻해졌죠. 어제는 막 진짜 여름 같았어요. 이제 이런 긴팔도 못 입을 만큼 이번 여름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가 홍대를 한 바퀴 점심 먹으러 쫙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주말에 한번 나가봤더니 젊은이들이 그냥 홍대 거리에 바글바글. 자, 우리 MKYU 캠퍼스는 바로 젊은이들의 중심 홍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MKYU 캠퍼스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차 한 잔 마시러 여러분 또 봄 여름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나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놀러 오세요. 자, 오늘의 미라클 나잇 주제가 있습니다. 20살의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뭔가 오늘은 약간 웃음과 눈물과 감동이 넘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고 있는데요. 20살의 나에게 쓰는 편지. 만약에 제가 20살의 김미경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쓸까? 저는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아 너 잘했어. 그대로 참 좋아. 잘했어. 저 20살 때 김미경의 최고의 감신사 세 개는 뭐였었냐면 1. 남자. 도대체 어떤 놈이랑 연애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거. 두 번째 2. 옷. 오늘 뭐 입을까? 맨날 싸웠어요. 우리 엄마는 증평 리리양장점에서 만들어준 원단 좋은 옷감으로 만든 엄마표 옷을 입으라고 했고 저는 늘 이대 앞에 가서 미니스커트를 사 입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관심사는 뭐였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수업 빼먹고 놀러 가나. 참 20대다운 꿈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 때 잘했어. 그래, 그것도 참 좋아. 나이대별로 무엇인가 내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20살의 나에게 그렇지만 참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딱 한 가지 저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알고 있는 인생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알차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경아 넌 앞으로 3년 후 꿈은 뭐니? 이걸 꼭 한번 물어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생각 안 하고 졸업하면 다 그냥 누가 나 데려가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졸업해 보니까 누가 날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데려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깊은 지혜를 40이 넘어서 알았으니 20대에 알았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주인공은요. 여러분과 함께 20살의 나에게 편지를 한 통씩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그런 동기부여를 드릴 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나도 20살의 나에게 이런 편지를 한번 쓰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강의 다 듣고 나서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청소년계 김미경을 꿈꾸는 분이시죠. 17년차 영어 강사 열정장학생 권장미 님이십니다. 박수. 또 작년 MKYU 기말고사 성적 1등이자 MKYU의 맏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산 맏언니 시니어 열정대학생 권순희님 오셨습니다. 또 평범한 회사원에서 네이버 웅진 등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억대 연봉 마술사가 되신 분이 있네요. 열정대학생 황보현님이십니다. 오늘 멋진 마술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과연 오늘 이 세 분의 열정 대학생 우리의 동기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톡톡 두드릴지 지금 바로 미라클 나잇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KYU 20학번 열정 장학생이자 경남 김해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미쌤 권장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학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17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 꿈은 바로 청소년계의 김미경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꽤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애들이 고민이 있을 때는 저한테 와요.
엄마에게 말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저와 이야기하고 난 후에는 웃으면서 나가요. 저는 그럴 때 제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청소년기의 김미경을 꿈꾸게 된 데에는 너무 다이나믹한 저의 성장 과정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작은 미용실을 하시면서 혼자 키워내셨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장사가 잘 돼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며 그때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첼로를 배우면서 저는 첼리스트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어느 순간 저희 집이 힘들어져서 점점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니 급기야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밖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저의 친구들은 교수 레슨을 받을 때 대학 나오신 선생님께 저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줄 뻔히 알면서도 저는 엄마한테 예고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입학시킬 돈도 없다 했는데 제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시험만 치게 해달라고, 시험만 치게 해달라고. 합격해도 포기하겠다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촉망받는 첼리스트였거든요. 주변의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은 항상 저를 눈여겨봤어요. 엄마는 데리러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보니까 집안 형편도 별로 넉넉한 것 같진 않아. 근데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대회도 나갔다 하면 수상이고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저만 다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고 시험조차도 못 치면 거기서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건 허락을 받고 시험을 쳤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합격을 해버립니다. 예고는요, 입학을 포기하려면 입학 포기서라는 걸 적어가야 돼요. 그걸 적어서 엄마한테 갔는데 그 무뚝뚝하고 평소에 엄하신 엄마가 이리 와봐 장미야 하더니 저를 안고 3시간을 우시더라고요. 미안해 장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나서는 장미야 가보자.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저는 입학을 했고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인문계로 전학을 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첼로도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인문계를 다니면서 끝까지 해서 지방이지만 음대 첼로 전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면 저는 힘든 게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갈. 그래서 버스비가 모자라서 10원짜리로 바꿔서 내기도 했고 밥값이 없어서 3일간 오뎅 국물만 먹는 날도 있었어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조립하는 아르바이트, 과외, 개인 레슨, 호프집, 알바란 알바는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학원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 5, 6년이 저를 지금 17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런 결핍 없이 평탄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면 전 학원 일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그리고 그 결핍이 저를 청소년계의 김미경이라는 큰 꿈에 걸음을 주었고 저는 지금 적어도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왜 나만? 왜 나한테만? 근데 결국 그 힘든 시기가 절 평생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몸이 자랄 때도 성장통을 하죠. 그렇듯이 마음이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어요. 내가 아팠던 이유는 내 마음의 그릇이 깨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성장을 담기에 그 그릇이 너무 작아서 이제 더 큰 사이즈가 필요하니 이전 그릇은 깨야 됐던 거죠. 그리고 아픔이 지나 그 작은 그릇이 깨지고 나면 더 큰 그릇이 생겨서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아프고 마음껏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한 번씩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만 힘든 거 같지? 그거 너만 힘든 거 맞아.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남보다 더 크게 될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학원 일은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돈을 많이 줘서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근데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악기에 대한 미련을 놓고 영어 공부와 영어 교육, 입시 교육에 대한 공부에 매진하면서 하루에 1시간 반을 자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진짜 빡신 학원에서 일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5, 6년이 지나니까 제가 그 학원의 대표 강사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주고 배우고 싶은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년 만에 저의 첫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근데 학생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잘 되던 학원들도 줄줄이 파업을 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20대 때부터 힘들면 즐겨 듣던 김미경 학장님의 강의를 다시 들었는데 거기서 학장님께서 새벽 기상을 통해서 피아노 학원을 일으키시고 전단지를 붙이신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학원 운영에 관련된 책을 일주일에 3권씩 읽고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책의 작가님께 DM,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상황을 말씀드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최저 가격, 최고 시스템. 어떤 학원 원장님께서 1시간을 통화하면서 저한테 4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지금 엄마들이 돈이 없어요. 아니, 원장님, 지금 엄마들이 돈이 없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분필을 잡는 순간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한 가지가 바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걱정 없이 배우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원. 또 그런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꿈 컨설팅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생님. 이것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금 저의 가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수업료는 곧 저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절대 굽히지 않았던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 25명 정도에서 시작한 학원이 지금은 70명대의 학원으로 열심히 성장 중이랍니다. 제 인생에서 저 힘이 들 때 저를 일으켜주신 스승님이 2분이 계셔요. 한 분은 제 첼로 선생님이신 나오경 선생님이신데요. 힘들 때마다 제가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장미야 하시던 선생님께서 이번에 학원을 개원하고 처음에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단호하고 냉정하신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장미야, 실력으로 승부해라. 애들한테 정줄라 하지 말고 네가 정줬는데 그 애가 안 준다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너는 이제 사업가야. 실력 있고 유머러스한 원장이 돼야지. 진짜 강의력과 진짜 사업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나 이제 원장이 되었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의 인생의 롤모델이신 김미경 학장님입니다. 학장님의 북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저는 어느덧 예스24에서 플래티넘 등급이 되었는데요. 그 많은 책 중에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던 책이 있어요. 바로 이 한마디가 날 살렸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강의를 대충 좋아하면 사람들도 대충 좋아하지 않겠어요? 내가 일에 미쳐 있어야 남들도 미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일에 미쳐야 돈을 벌 수 있고요.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헌신. 나는 지금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고 저는 더 많은 헌신을 위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부방을 운영할 때 코로나에 고민하고 있을 때 리부트라는 책을 읽고 완전 디지털 바보였던 저는 줌 수업, 줌 독서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교재는 스캔해서 수업을 더욱 활성화시켰고 덕분에 저의 공부방 그리고 지금의 학원은 코로나가 와도 수업에 전혀 차질이 없는 학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미라클 나잇의 주제가 20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죠. 어렵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열심히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적어보았습니다. 20살의 장미에게. 장미야, 너무 힘들다, 그치? 아마도 그 아픔은 너만 겪는 것 같아서 더 아픈 것 같아. 근데 내가 17년 더 살아보고 지금 37살이 되어보니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지금 겪는 이 아픔, 너만 겪는 거 맞아. 그래서 네가 더 특별한 거야. 남들은 쉽게 겪을 수 없는 아픔들을 네가 더 많이 겪고 있으니 얼마나 더 크고 성장하겠니? 지금 겪은 이 아픔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큰 가슴이 생기겠니? 그만큼 얼마나 더 많은 너만의 이야기가 있겠니?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모든 일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유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상도 있더라고. 그리고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은 진짜더라. 우리 장미는 이 과정을 통해 분명히 남들은 모르는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해줄 이야기들이 생길 거고, 도와줄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 견뎌내자, 살아가자, 버텨내보자. 그리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적극적으로 넘어가 보자. 그 산 뒤에는 분명히 우리 장미가 좋아하는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을 테니까. 나는 너를 믿어. 성인이 되어 오로지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세요.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더 굳건해야 되고 내가 더 발전해야 되고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더 믿음직한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외로움을 느낄 시간은 없을 거예요. 외로움도 다 시간이 있어서 느끼는 거랍니다.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지금 절실한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이 결국은 여러분의 성공의 열쇠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무 살의 순이에게. 순이야,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시작하기 전에 시집 가서 고생이 많지. 친정어머니 세 남동생, 큰집 조카 7 식구 건사하느라 앞으로 너 더 힘들 수도 있지만 너는 꼭 해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너를 위해 살고, 너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잖아. 꽃 키우기, 에어로빅도 꽤 잘하는 사람이잖아. 가족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게 다 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남편과 가슴속에 대화를 하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과 스카이 라운지에서 둘만의 시간을 해보지 못한 게 참 아쉽구나. 지금의 난 할 수 없지만 20살의 넌 할 수 있어. 꼭 해보렴. 75살의 순이가 20살 순이에게. 안녕하세요. NKYU 20학번 열정 대학생이자 새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벨라 건순이입니다. 20살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주제에 맞춰 과거의 저에게 편지를 써봤는데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꼭 사라고 하겠다고요. 반포 아파트 분양할 때 남편이 아파트 분양 받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살아온 가정을 들어보니 저는 20살의 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친정, 시집, 식구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의 신조는 중간만 하자인데요. NKY 들어와서 지금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 떨리고 내가 할 얘기가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두 번째 20살을 함께 살고 있는 학우들을 응원하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3년째 세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세어하우스는 일반 세어하우스와는 조금 다른데요. 암 환자들을 위한 세어하우스예요. 병원 직원들, 연수생, 실습생들이 오고요.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정신없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손님들이 주로 오십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새로운 환경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편하게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불안해요. 잠이 오지 않아 혼자 울었어요. 답답해요. 무서워요. 그럼 저는 남편 림팜 투병으로 병원 생활을 할 때를 떠올리며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고 주치의 선생님 처방을 따르다 보면 주치의 선생님들과 병원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 안정이 와요. 그러면 효과가 배가 돼요. 하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불안해하죠. 잠이 안 와서 혼자 울 때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들과 비교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가끔 지인들이 만나면 쉐어하우스 힘들지 않니? 남들은 사업도 다 접을 나이에 왜 시작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90살이 후회하면 어떡해?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하죠. 남은 날들을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보다 선한 영향력으로 나누고 살고 싶어.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도 힘들다고 반대했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73살에 쉐어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90살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시작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NKYU 공부예요. 2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저희 존재도 없어졌어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병실에 있을 때 유튜브로 김명경 쌤을 가끔 보았는데 외롭고 방황할 때 쌤이 생각났어요. 6개월을 망설이다 스스로 들어와 1개월을 시작도 못했어요.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김미경 선생님의 성공 습관으로 제2의 삶을 정리해 가면서 감사함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NKY에 들어와서 인스타, 세븐테크, 스마트폰, 영상 편집, 제페토,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를 공부하고 있어요. 노선도 배우려고 수강 신청했습니다. 네.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NKYU 스태프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NKYU 어플 까는 것도 힘들어서 삼성전자센터에 가서 가제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생각하고 지우고 했지만 요새는 가제뿐만 아니라 SNS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엔 노트북도 새로 샀고요. 현진과 함께 홈플러스에 가서 NKYU 디지털 튜터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릴스 챌린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래요? 어땠나요? 이렇게 살다 보니 인스타 안에서 모두 친구가 되어 20살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SNS를 한 건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싸이월드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새로운 걸 보여주기 좋아했어요. 94년도 KT에서 인터넷을 처음 개국했을 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KT도 가고 삼성전자에도 갔습니다. 옛날에는 삼성전자에서 인터넷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당연히 처음 배울 때는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눈이 어령거려서 처음에는 책을 아들에게 읽어달라고 했는데 5.14 챌린지에서 1월, 2월 책 읽기를 습관하여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뭐든 시작하면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느끼는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제가 어렵다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그런데 저는요, 일단 해요. 과제도 엉성하지만 일단 올려요. 배우러 왔으니 물어봐야죠. 그래야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배울 때 현칠이 그랬어요. 벨라 형님은 실행력이 짱이라고. 이건 나만의 비밀인데요. 금방 해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실행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무슨 나를 막는 건 결국 나 자신이더라고요. 무조건 나가세요. 너무 뻔하다고요. 하지만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인생의 행복이 다가오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긍지로 살아가면 오늘이 즐겁답니다. 친구들은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마치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맛이랄까요? 땀 흘리고 먹으면 뭔가 마음이 흡족하지요. 올해부터는 나이도 만으로 하여서 76세를 2년 살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가 되어 만나고 싶은 벨라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망설이고 있으신 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 못한다고 그만두고 있으신 분, 시간이 없다는 분, 이 벨라를 보고 도전하세요. 우리의 이 두 번째 수분살은 지금부터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딱 마술사라는 호칭이 떠오르는 사이언스 매직 아티스트 제니라고 합니다. 2년 전 저는 너무도 힘들었던 대학원 논문을 통과하던 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바로 여기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MKYU 열정대학생으로 입학한 20학번 수석 장학생 아닌 열정대학생 황보현이라고 합니다. 미라클 라이트 마술사로 숱한 무대를 경험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제 생애 가장 떨리는 무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술사로 첫 무대에 섰던 그 날의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모습 어떠신가요? 마술사란 직업이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네. 딱 마술사네. 저 사람은 언제부터 마술사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마술사가 되었고 대표적인 컨택트 산업군이었던 마술사가 코로나라는 위기를 어떻게 맞닥뜨렸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너무 잘 어울린다. 너는 딱 마술사가 천직이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주 지극히 평범한 무역회사 직장 경력 20년 차의 주부였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리후생, 그리고 익숙해져 베테랑이 되어버린 업무 처리까지. 어느 날 제가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는 내 모습과 마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돼지 우리 속에서 주는 밥만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살만 디룩디룩 찐 그 돼지처럼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아파야지만 그만둘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40대 후반에 이 회사를 아파서 그만두게 된다면 그때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이거 아시죠?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바로 무너질 것만 같았던 회사는 너무도 안정적으로 잘 돌아갔고요. 그렇게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막상 퇴사를 하면 여유롭게 아이들 아침밥도 차려주고 남편의 와이셔츠, 칼주름도 잡아주면서 집을 반짝반짝 청소하고 백화점 쇼핑도 다녀야지. 그래서 열심히 아이 둘을 데리고 저기 먼 나라 터키 여행도 장기간 다녀오고요. 친정 엄마랑 단둘이 중국 여행도 다니면서 혼자 열심히 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청소를 잘 안 하던 사람은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습관 때문에 못하고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 또한 제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던 주름까지 막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자, 또한 백수가 되었다는 생각에 돈을 쓰는 것 또한 이렇게 직장 생활 할 때랑 다르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를 아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컷 잘 놀았다. 그렇게 싶었는데요. 고작 2달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 무료한 삶에 뭐 재밌는 일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모 기관으로부터 레크레이션 진행을 부탁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랴부랴 따뒀던 레크레이션 지도사 1급 자격증이 딱 생각이 났어요. 나 노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남들이 잘 안 하는 재능 하나 키워봐? 그럼 마술 한번 배워볼까? 라는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마술학원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등록을 하고 마술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술을 배우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남들은 막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마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마술에 입문하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이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배워갈수록 이 나이에 무언가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파랗게 젊고 멋있는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더러 38살에 그걸 배워 라는 자기 비하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때마다 늘지 않는 실력 때문에 때려칠까를 숱하게 고민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나 이제 정말 못해먹겠어. 오늘 이 마술 내가 때려친다 라고 마음먹은 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안 되고 실수하던 동작들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저의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딱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말이죠. 저는 제 성장과 마주했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2년, 3년 포기하지 않았고요. 잠룡으로 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필드에서 직접 관객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무대에 선 지 3년 만에 프리랜서를 선포하게 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싫어서 시작한 막연한 도전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고 내 인생이 활짝 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프리랜서 한 달 차.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딱 터졌죠. 코로나 곧 끝날 거야. 그렇게 3월,
4월, 5월, 6월. 사전에 예약된 공연과 강의들이 4월, 5월까지는 미뤄지다 결국 6월 달에 모두 캔슬이 되면서 저는 멘탈이 무진장 흔들리게 됩니다. 곧 재개되겠지만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먹고 쓰고 쉬고 하면서 줄인 것 하나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사업자 통장 잔고, 현재 잔액 0원. 자, 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맞이한 통장 잔고에 0이란 숫자를 보는 순간 아,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빨리 뭐라도 시작해야겠구나. 근데 마술은 언택트가 안 되는데 그럼 난 다시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 그 반복되는 일상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만둔 회사였는데 그럼 다시 면접을 봐야 돼? 이렇게 있다가는 외벌이로는 감당이 안 되겠어. 그래, 이제 코로나는 장기전이야. 그럼 나 뭘 해야 되지? 난 전형적인 컨택트 산업인 마술사인데 세상이 언택트 하라니.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니 그런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MKYU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책과 강의를 통해 따낌 따로는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요. 유수진의 독한 머니로 돈 공부도 했고요. 독서는 리부트로, 신사임당의 유튜브와 황캡틴의 인스타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학장님의 책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와 리부트라는 책은요, 저와 같이 강사로 사시며 맞이한 학장님의 코로나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이야기 같고 현재 제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 것만 같은 위로와 힘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리부트라는 책을 통해 발견한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저는 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온택트.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뚫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소통해라. 두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온택트는 다 디지털 기반이다. 디지털로 무장해라. 세 번째, 인디펜던트 워커. 조직에 연연하지 말고 독립적인 거래형 인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해라. 네 번째, 세이프티.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왜? 마술은 언택트 하면 안 돼? 이거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겠어. 이렇게라도 나를 알리고 브랜딩하지 않으면 난 이 직업의 세계에서 그냥 도태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보지? 막 손발이 오글거리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영상을 찍을 만한 공간도 없었고요. 조명도 없었고 영상 편집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랑 있는 거라곤 휴대폰. 자, 이걸로 어떻게 유튜브를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막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그냥 찍어보자. 뭐 아마도 뭐 이 어색한 내 모습은 나만 불편할 거야. 남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신경 안 쓸 테니까 일단 찍어나 보자. 그렇게 저는 집에서 슬기로운 직콕 마술을 혼자서도 찍어보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옆에다 부탁해서 같이 찍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찍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딱 찍어가지고 딱 보니까 웬걸? 봐줄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계속 찍다 보면 실력도 늘겠지. 일단 찍어나 보자로 저는 슬기로운 직콕 마술을 1탄부터 5탄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정말 부족한 실력으로나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탄까지 완성되어 로딩이 되었을 무렵에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어린이 교육 기업인 웅진 싱크빅의 자회사인 놀이의 발견이란 곳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아이와 함께 찍으신 영상, 저희랑 컨셉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 회사에 온라인 컨텐츠로 함께 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요. 그날 저는 전화를 끊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제 상품이 놀이의 발견이라는 곳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 컨텐츠로 런칭이 되었고요. 지금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며 네이버 엑스퍼트, 라라클래스까지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일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요. 그냥 시작했을 뿐이었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다 보면 어디라도 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고 도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숙하지만 도전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러기로 마음 먹었던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즉각적인 실행력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통장 잔고 0원에서 현재는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위기가 기회라는 말요. 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막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20살의 저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요. 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스무 살의 보연아, 안정적인 직장이 좋아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으로 차곡차곡 모이는 통장 잔고가 흐뭇해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쳇바퀴 속에서 살고 있진 않니? 설마가 현실이 되는 생각의 힘을 믿고 도전해봐. 설마 내가 마술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설 수 있는 마술사가 되었고, 설마 내가 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 코로나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학원 논문도 잘 쓰고 졸업하였으며, 설마 내가 작가가 될 수는 있을까? 코로나로 2년간 칩거하며 2권의 책, 어쩌다 마술과 내 사랑 영순이라는 책의 저자가 되었어. 설마 언제나 작심삼일인 내가 미라클 모닝을 계속할 수 있을까? 넌 현재 117일째 계속 중이며, 설마 내가 강연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꿈에 그리던 멋진 무대에 강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단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성장하느라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며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학장님, 이 프레임을 잘 검사해 주시겠어요? 이상이 있는지?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꽉 잡고 계시고요. 단 부러뜨리진 마세요. 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수수께끼 같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며 우리의 꿈과 목표와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사랑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 그것은 우정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에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겐 돈이기도 하며, 어떤 이에겐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 다른 꿈과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완벽한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에 이렇게 완벽하게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난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매우 새롭고 낯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간의 조정과 약간의 위치 바꿈을 통하여 이 문제를 재빨리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의 프레임 안에 완벽히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린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자신감 있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됩니다. 다음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진 말이죠. 이번엔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약간의 주저함은 있지만 말이죠. 그것은 바로 약간의 조정인데요. 모든 것이 이렇게 다시 맞춰질 때까지 말이죠. 학장님, 프레임을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퍼즐 같은 인생의 한 조각이 되십시오. 당신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도록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마술사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의 스피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20살, 그 20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옛날 20살 때보다 너무 다 신나고 화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야, 20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 번째 20살, 세 번째 20살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 먼저 주세요. 좀 너무 멋있었습니다. 먼저 되게 그 세 분께 궁금한 게, 맏언니, 우리의 시니어 열정대학생, 지금 이제 그 76, 그 요번에 나이 다 줄여줬잖아요. 해서 줄여진 거예요. 만으로 해서 76? 네. 그 만 아니었으면 작년부터 76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76 한 2년 더 살아야 돼 우리, 그죠? 아, 그러면 옛날에 그 20대 때는 어디에 사셨어요? 20대 서울 대학에 올라왔죠. 아, 20살에 20살에 예. 대학 다니러 서울에 오셨어요. 예, 예. 무슨 공부하셨어요? 가정과 했어요. 아, 옛날엔 가정과가 있었어. 그게 주상학과가 됐잖아. 나중에는 네, 조금 네, 변화. 예. 가정학과 나오셨어요? 네, 네. 무슨 공부하셨어요? 가정학과에서 뭐 그 기억나세요? 나와가지고 그게 별로 개성이 없어서 예. 이제 양재학원을 갔어요. 근데 그게 별로 저하고 안 맞았나 봐요. 양재학원. 그래 아버지가 양재학원을 내가 원하면 거기 학원을 차려주면 예. 시집갈 돈 잘 벌어서 가라고 했는데 예. 제가 그냥 대학 간다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양재학원을 안 했죠. 그러면 76세인 분이 옛날에 대학 나왔으면 대단한 거야. 그때 누가 대학 가요, 별로. 그때는 여자가. 마산이요. 6.25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산? 예. 제가 마산은 전쟁 때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6.25가 마산은 대구에서 마산하고 여기만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다 내려왔거든요. 마산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피난민들하고 막 같이 살았어, 한 집에. 어.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좀 경제력이 좋아졌죠.
아 오히려. 예, 예, 예. 아 그래서 옛날에 마산, 여수 뭐 이런 데가 네. 그 피해 없고 되게 부자고 예, 예, 그랬구나. 예, 예.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마산 분이세요? 네. 그럼 지금 일산에 사시고 쉐어하우스 하신다 네, 그랬잖아요. 네. 야, 그래서 쉐어하우스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벨라라고 불러요? 네. 사람들이? 거기 벨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일산에 쉐어하우스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 아까 잠깐 궁금한 게 예. 예. 그 이제 암 투병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좀 쉬어 가시고 치료받는 동안 거기서 있다 가시고 그러는 거군요. 네. 국립암센터가 입원실이 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다, 맞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저 몸이 안 좋으시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식사를 개인적으로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아, 저도 이제 우리 암 그 투병하시는 분들 보면 왜 이렇게 항암 치료를 네. 1차, 2차, 3차 네, 계속 네. 하면 그 병원 근처에서 네, 자고 네, 거기 네. 항암 치료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거기 가면 되게 좋겠네요. 그러신 분들이 오시죠. 아, 예. 음식은 어떻게 해요? 직접 예, 본인들이 하시고. 직접 하시고. 거기서 직접 식사를 다 예, 예.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립암센터 지하 구내식당이요. 네.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면서 그 아. 음식이 괜찮아요. 아, 예. 거기서 드시고 여기서 잠은 주무시고. 예, 예. 그렇구나.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째예요. 3년째 하고 계시고. 그럼 그 쉐어하우스 이름이 벨라 세하우스. 벨라 쉐어하우스. 네, 네. 아유 너무 좋네요. 좋은 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강의 들었는데 어머 너무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어때? 진짜 벨라 강의 너무 잘하지 않아요? 어? 네. 깜짝 놀랐어. 저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요? 낯서는 거. 아니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처음에 다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 이렇게 그냥 보통만 하고 살자 중간 가자 그랬는데 MKY 들어와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데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낯서는 거요.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요번에 5월 달에 NKY에서 캠페인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 가르쳐 주세요라는 캠페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엄마에게 디지털 튜터가 가시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휴대폰 쓰는 것도 알려드리고 뭐 영상 찍는 거 뭐 이렇게 SNS 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씩 알려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시는 그 70대, 60, 그 80대 어쨌든 어머니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주변에 네. 형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형님들. 80세 계실 분. 80세 형님들. 근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어. 맨날 필요한 걸 딸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홈플러스에 우리 듀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디지털 거기 튜터 가면 된다 그래가 제가 손님들을 보내드려요. 그게 그래요? 1단계로 1단계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조금 이제 인스타 같은 거 미리 캠퍼스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처음에 NKY 들어와서 거기 피드를 잘 못 올리시는 분들은 어. 그 강의를 들으면 아주 그 급속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예, 있죠. 예. 맞아요. 피드 자체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돼요. 보통 분 아니셔 우리 순이님. 아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디지털 튜터를 5월달에 다 집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막 그거 집으로 보내드린다 그래도 무서워서 못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좀 디지털에서 알고 하면 확실히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신나지 않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하고도 대화가 되잖아요. 아, 지금 손주들이 와도 얘기하면 대화가 돼요. 그리고 대학생도 세븐테크 같은 거 얘기하면 아 이모한테 배워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아, 나 너무 웃겨. 책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줘요. 이런 책 어. 이런 책 보라고. 아 진짜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딸한테 막 제발 좀 가르쳐줘. 네, 맨날 그거 이렇게 바쁘다는 아니죠. 딸한테 사정 안 해도 되고, 예, 그죠? 예. 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마술사님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마술 시작하고 나서 네.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네, 전혀 뭐 마술사가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 해서 이렇게 살고 있죠. 아, 아까 황보현님 얘기 딱 듣다 보니까 너무 그 대단한 것이 사실은 리부트 책 읽었다고 누구나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그 책 읽고 힌트 얻고 뭐 이러면서 이걸 하나하나 해왔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깨닫는 힘이라든지 실행하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 연봉 1억이에요? 나 그거 너무 물어보고 싶어. 억대야? 연봉 1억이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작게 봐서 진짜? 네.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제로였어 진짜? 그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딱 제로가 됐죠. 다 스톱됐잖아요. 그렇지. 학장님도 다 강연 저도 없으셨던 그랬어요. 것처럼. 나도 제로였는데. 네, 저는 곧 끝날 줄 알고 그냥 막 썼죠. 평상시 때랑 똑같이. 근데 정말 통장 잔고에 이렇게 영원이 딱 되는 순간 손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렸어요. 떨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니까 책에 그 정답이 딱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마술도 야.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언택트 마술은 주로 어느 플랫폼에서 하세요? 어떤 걸 활용해서 하세요? 지금 이제 줌을 이용해서 이제 놀이의 발견이라는 이런 컨텐츠도 있고 그런 온라인 플랫폼도 있고 뭐 라라 클래스, 클래스 101 되게 오케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알아서 이제는 서칭을 다 하시고 그쵸. 이게 다 연락이 와요. 그리고 후기 같은 게 너무 재밌으니까 왜냐하면 집에서 설마 마술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마술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후기가 너무 많이 달리고 하니까는 이제 다른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서칭을 하시고 저를 섭외하시기 위해서 연락이 아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네. 예, 제가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 제 상품을 입점을 하고 코로나 때 아무도 밖에 못 나가니까 그때 매출이 완전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제가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제가 그래서 한 3,000회 이상의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다. 요번에 우리 이제 첼토링 알잖아요. 네네, 첼토링. 첼토링 정식으로 오픈하면 거기서 챌린지 형식으로 네. 누구에게서 그 마술 3가지 배워보는 네. 챌린지 이런 거 좋네요. 오픈하면 NKY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렇잖아도 제가 학장님 너무 또 좋겠다. 강의를 들으면서 또 제 삶에 어떻게 녹여낼까, 제 직업에 어떻게 녹여낼까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 커뮤니티의 중요성, 뭐 이런 첼토링 이런 그럼. 거 오잖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내 직업을 어떻게 녹이지? 그렇죠. 내가 뭘 머리가 하지? 막 머리 돌아가는 냥 네, 바빠 막 죽겠지 머리가 하죠? 예, 팽팽 돌아가는 아유, 거예요. 내가 맨날 그러냐고 살아요. 네. 그 첼토링도 한번 해보시면은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저기 그 벨라. 벨라님도 첼토링 한번 해보세요. 강좌 오픈해. 어떤 거요? 내가 듣다 보니까 뭘 하면 좋겠냐면 왜 쉐어하우스 잘 운영하는 거라든지 예. 두 번째 그러니까 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이런 대화 해보세요. 예.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안에 암 환자가 한두 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80 넘으면 다 그죠 부모님들 중에 암 환자 요새는 나이가 땡겨졌어요. 더 60 대. 땡겨주고 맞아 암 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암 환자에게 내 가족인 암 환자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어떻게 용기를 줘야 될지 모르잖아. 안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 환자분들과 대화하는 방법 10가지 이렇게 갖고 매일매일 챌린지식으로 알려주면 첼토링에서 나는 엄청 금방 매진된다고 봐. 그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보람 있고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보면서 야 정말 저는 그 건술인지 보면서 감동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70위에 도전하는 게 자신과 남에게 이렇게 동시에 그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고생을 했죠. 아이고 근데 있잖아 너무 이쁘고 화나고 그래서 참 고생하시나 없이 잘한 사람 같아. 감사합니다. 남편이랑 같이 왔죠? 예비 남편. 예비 남편이었어? 어울린다. 그러면 언제 결혼해요? 곧 곧 할 거야? 어디서? 아직 계획은 없어요. 없어요. 네. 예비 남편. 네. 그렇구나. 오늘 그래서 서울 같이 온 거예요? 네. 사이좋게? 네. 언제 올라왔어요 서울은? 오늘 어제? 오늘 7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7시 비행기 타고. 자 지금 어때요? 학원 잘 되고 있어요? 영어 네, 학원? 학원은 잘 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됐다. 지금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거 또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 학원은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고 제가 학장님 리부트를 읽고 공부방일 때부터 줌으로 김해에서는 저희 학원이 제일 공부방인데 다른 학원들을 또 못할 때 저희 학원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못 빠지니까.
그렇지. 수업을 못 빠지니까. 못 빠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네, 수업에 전혀 차질이 없는 학원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 그때 애쓰셨는데 정말 제대로 조금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배, 3배 정도 더 성장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 토크를 또 이제 다들 너무 저는 감동받고 너무 좋았어요. 강의가 좋아서 한참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아마 오늘 이 세 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MKY가 뭐야 무슨 MKY인데 70대 분도 저렇게 무슨 세븐테크 장난해? 무슨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과정 도대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NKY에서 공부로 마련한 거야? 아마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입학하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직접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문장 빈칸을 채우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또 학장의 입장으로 또 세 분한 먼저 입학한 선배 입장으로 좀 대화를 해주시고 빈칸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여주세요. 자, 나에게 MKYU란 뭐다? 과연 뭘까요?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권장민님. 네. 저한테 MKY란 꿈의 발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꿈의 시작이 김미경 학장님이었고 그 발전을 MKYU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냈고 네. 앞으로 나의 더 큰 꿈도 저는 MKYU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꿈의 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MKYU는 지름길입니다. 네. 네,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할 수 있는 길,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름길이다. 지름길이 되어 준 거죠, 우리 NKYU가. 그럼요. 저에게는 무조건 지름길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정말 그 마술사라고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닉네임이 있어요? 네, 제니. 제니. 네, 제니. 요새는 다 닉네임이 있어. 닉네임 네. 있어요. 제니, 벨라 또 뭐예요? 장미쌤. 장미쌤. 나는 MK. 캡틴. 나 MK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회사도 다 닉네임으로 불러요. 나한테 저기 대표님 이러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MK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닉네임도 다 있고.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다음 나에게 MKYU는 뭐다라고. 그럼 저한테는 뭘까요? MKYU가. 나 생각해봐야 되겠다. 전부 아니실까요? 전부? 그래 내가 얘기하지 말고 한번 네. 각자 얘기. 황보현님은 김미경에게 NKYU는 전부다. 네, 전부이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뭘까요? 저한테 NKYU는 만물 박사다. 만물 박사 뭘까요? 사명감이다. 사명감이다. 아까 맞아요. 그냥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전체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냥 내 땅이기도 하고 NKYU 자체가 또 이제 김미경이기도 하고. 근데 처음엔 그랬거든요. 처음엔. 근데 요즘에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NKYU가 뭐야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 지금 학생들이 6만 7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만 7천 명의 꿈이 시작되고 성장하는 곳, 그들의 삶이 바뀌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NKYU가 사명이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NKYU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장 공개해 주세요. 이거 재밌겠다. 요즘 내가 가장 빠져 있는 공부는 뭐뭐다. NKYU에서 가장 빠져 있는 과목 뭘까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청소년 심리와 동기부여에 대한 공부를 이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NKYU 강의에 또 있더라고요. 네. 엄마의 미래 10년 공부 최윤식 박사님. 네. 그것도 열심히 듣고 있고 네. 거의 MKYU에 있는 강의는 사실 다 듣고 있는 것. 그래요? 그러시구나. 청소년 심리와 동기부여 이거 되게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체크리스트라든지 뭐 표 만들어둔 거라든지 최인식 박사가 주는 템플릿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해서 적용해서 엄마 강의도 하지만 저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이 크려면
아 내가 이거는 돈 받고 컨설팅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그 애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영어를. 네. 근데 학원이 크려면 무조건 엄마도 같이 키워야지 커요. 부모 부모교육.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모 수업을 할 때 제일 그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게 내 아이의 미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 수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엄마들에게 우리가 요번에 그거 할 거거든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MKY 진짜 사업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MKYU 99,000원 입학할 수 있는 프리 티켓 있죠. 을 드릴 거예요. 6명한테 프리 티켓 드리라고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마케팅에 쓰세요. 아, 뭔지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줄게. 그러면 김희경 원장이 우리 학교 엄마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인사말 같은 거 영상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6개 드리는 거야. 뭔지 알겠죠? 네네. 그러면 그래서 그걸로 모집하세요. 그 프리 티켓을 드린다고 강좌를 모집해. 그래갖고 50명 정도를 모집해서 네. 선물 조금 주시면서 뭐 알아서 해. 그건 마케팅 비용으로. 네. 그리고 최윤식 박사한테 배운 미래 수업을 그분들에게 강의를 40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99,000원 저도 여기 다녀서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그리고 프리 티켓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업 마케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네네네. 오케이? 어때? 네. 아이디어 괜찮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막 머릿속에서 짜내냐. 저는요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한 지 3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왜 내가 만약에 애들을 가르쳐 그러면 그 본질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본질이 잘 이 사업에 갈 수 있도록 밑에서는 100가지의 이 본질을 띄우기 위한 100가지의 노력들이 계속 움직여야 본질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돼야 돼. 그래야 사업이 잘할 수 있거든. 한번 그런 생각. 나 오늘 왜 이러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 딴 얘기하고 컨설팅하고 그 본 김에 해드려야지. 자 어떻습니까? 우리 벨라님에게 요즘 내가 가장 빠져 있는 공부는 뭐다? 마이크. 예. 마이크. 커뮤니티 크리에이터요. 안 어려워요 그 과정 어떠셨어요? 지금 시작인데요. 그 이제 조금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나오면서 네. 제가 이게 많이 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을.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좀 막 또 복잡해지죠? 아니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나눠서 하면 되고.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그 과정은 왜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 얼마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사는 날까지 내가 이런 걸 하면서 주변에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저는 기왕에 이미 커뮤니티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 네, 쉐어하우스에 네. 오시는 분들. 음. 그래서 그 쉐어하우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잘 해놓으세요. 그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냥 한 번 왔다 간 걸로 하지 말고 만약에 거기 예약하고 뭐 이러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인스타그램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다 팔로워를 하게 하시면 그리고 가끔씩 거기서 이제 재밌는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뭐 음악회도 한번 열고 1층에서 그리고 왜 그거 있어요. 아픈 분들이 그 서로 읽으면 좋은 그런 책이 많아요. 예. 시도 많아요. 그러면 시인과 음악을 곁들여서 막 모임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온오프라인 합친 커뮤니티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80대도 너무 존경도 받고 정말 멋있는 컨텐츠가 있는 쉐어하우스. 이미 컨텐츠 있잖아요. 암 환자라는. 그걸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거죠. 컨텐츠로. 저는 그게 나중에 막 그냥 정말 텔레비 나가서 사례 발표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ESG에 어울리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사업도 그렇고. 왜? 아주 괜찮은데? 아우 내가 딸이라면 저기 가서 저걸 키우겠다. 회사 안 다니고 엄마랑 같이 그걸 하겠네. 자 요즘에 뭐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스피치 마스터 클래스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인지도가 막 이제 생기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강의를 의뢰하시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랬을 때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다가 이렇게 스피치로 이렇게 관객을 만나거나 이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코칭 받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뭐 이제 이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군요. 네, 스피치 공부 하고 계세요? 좋아요. 계속 코칭도 받으시면서 계속 하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마지막인가요? 이제 그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공개해 주세요. 뭘까요? NKY 활동 중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 NKY에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왜냐하면 그 아시겠지만 NKY는 커뮤니티 기반 대학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활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거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북클럽. 아, 북클럽 네. 하시는구나. 아까 책 엄청 많이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북클럽을 통해서 음. 김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작가님들도 알게 돼서 책 쓸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막 캐나다에 있는 분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또 줌으로 미팅을 해서 이제 북드라마에 나왔던 책들 우리끼리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미라클 나잇에 나오셨던 그 고미쌤 네, 과도 연결이 돼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아, 네,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다. 북클럽을 학원 엄마들이랑 하라니까. 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얘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공부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책 읽는 왜 외국 여행 가봐요. 그 진짜 외국의 그 뭐죠 임원들 서밋들 모여갖고 무슨 그 푸켓 뭐 이런데 큰 리조트 하나 빌려갖고 왜 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왜 임원들 뭐 무슨 뭐 임원들 모여서 하는 행사들 여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데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100%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책을 들고 나와요. 조식 뷔페할 때 책 옆에 딱 있고 그거 들고 바로 수영장 갔을 때 다 책이 손에 없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읽고 쓰고가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엄마들에게도 그러니까 책을 읽는 습관을 한번 해. 그래갖고 또 아이디어 줄게. 어떻게 하냐면 나 맨날 첼토링 열리지. 네. 첼토링에 네. 그 뭐지 이렇게 영어하는 영어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영어 서포터즈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맘 서포터즈, 맘 잉글리시 서포터즈 챌린지를 해. 그래서 네. 50명을 모아. 근데 어차피 온라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 지역 사회에 홍보를 하는 그 첼토링은 가르치는 사람은 NKY 학생이어야 되지만 배우는 사람은 아무나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도구로 쓰라고 그렇게. 글로 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북클럽도 저기 엄마들이랑 해. 엄마들. 물론 이제 북클럽, 그러니까 NKY 북클럽은 열정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런 포맷을 잘 활용해 보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랑 영어 한마디 뭐 이런 거를 챌린지를 해. 네. 그래서 그걸 다 그쪽 지역 사회에 있는데 왕창 홍보해서 한 100명 끌어나가. 될 때까지 100명 안 되지. 물론 처음에 한 명이지. 10명이지. 100명 될 때까지 하면 돼. 네. 그래서 학원을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NKY를 많이 활용하라니까 네. 있는 거를. 요즘 활동 중에서 제일 재밌게 하시는 활동? 514 챌린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에 할 거면? 원래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와요. 딱 좋아, 새벽 5시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일도 아니야. 3시 4시 일어나. 그럼 3시에 일어나면 운영진이 되셔야 되는데. 오, 그렇군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514 챌린지 하시면서. 제가 그 책 읽기요. 네. 아들한테 제가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습관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책 읽기를. 지금은 이제 느린 책 친구들이라는 또 몇 명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 바로 끝나는 시간에 네. 1시간씩 각자 자기 책 읽는 거. 그 라이브 방송 해가지고 하면서 하는 거. 지금 이제
구성 멤버가 5명 되는데요. 그 이제 일반 사람들 들어오게 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그 누가 주인장이에요? 느린 책 읽기는. 주인장은 전데요. 이제 아. 좀 이제 디지털 투트 코코달이 좀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요. 잘해줘요 옆에서. 네. 아유, 처음에는 다른 이제 했는데 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네. 온달 그림이 그림 그린다고 잠시 쉰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밀어놓고 갔어.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잘 해보세요. 커뮤니티 잘 운영해 주세요. 예, 예. 책 읽기 하고 계시는군요. 또 514 챌린지가 가장 열심히 하는 활동이시고 또 뭐 활동 많이 하세요? 저도 514 챌린지가 음.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 나눴는데 제가 오늘 너무 참견을 많이 했나? 응? 일일이 어때요? 오늘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는 너무 롤모델이었거든요. 20대 때부터. 그래서 학장님 강의를 되게 여러 번 들었어요. 스타트 강쇼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연애. 아, 오늘 어때요? 그래도 나와서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좋았죠. 네, 너무 보람도 있었고 음. 또 가슴도 떨리고 그런 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우리 장미 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벨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나오면 김미경 학장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목표가 1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삶하고 틀린 걸 지금 해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를 보고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난 시니어야. 난 공부 안 해도 돼 하지 말고, 그죠? 확실히 공부하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예, 맞죠? 예, 예. 응? 그러면 얼마나 바뀌었는데. 네, 자 어떠셨어요? 저는 학장님이 저의 멘토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액자에 학장님 그 사진을 사실은 책상 위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지금도 붙여져 있는데 남편이 내 얼굴에 그러더라고요. 붙어 있다고? 네,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멘토라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루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당신의 멘토를 한 번쯤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 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만나봐 이러는 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분을 어떻게 만나?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 막 그랬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근데 근데 됐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 꿈꿨더니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 미라클 라이트, 여러분의 마음 세 분이 정말 엄청 세게 두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마음만 두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세 분의 열정대 학생분들이 제 마음도 두드렸어요. 어떻게 두드렸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두드려지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NKYU는 정말 잘 만들어진 커뮤니티 대학이야. 이것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로 내가 잘 만들어 가야 돼. 막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스승과 제자가 다 똑같아. 우리가 오늘 세 분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슴이 막 뭉클한 순간도 있고 영상도 찍고 막 글도 써놨거든요. 여러분, 이 미라클 라이트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다 같이 우리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미라클 라이트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자, 미라클 라이트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희경이 만든 온라인 대학 MKYU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MKYU의 문을 두드리세요.